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더뷰현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방금 수치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말 사이 SKT 유심 사태가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과연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좀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자체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지 혹은 좀 센티멘털적으로 어떤 부족한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수급까지도 변동성이 나올지 어떻게 시장 상황 보고 계실까요? 일단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피해 정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시점이지만 SK텔레콤 자체 주가에는 엄청나게 큰 악재는 아닐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어떤 악재가 돌발 악재가 또 추가로 발견된다면 그거는 이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유심치 관련한 뭐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관련주에서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을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한번 챙겨 보시는 것이 오늘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T 자체는 큰 변동성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유심칩 관련해서 일부 종목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도 좀 점검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한 주 동안 주가 상승이 나와서 미국 네. 증시만큼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 뭐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참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예상한 대로 흘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 초반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견조했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그 이후에 또 급반등의 성공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결국 나스닥이 한 6.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일 강했던 증시는 역시 미국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환율이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1,438원대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금리 역시도 지금 4.255%로 하락세를 유지했고요. WTI는 배럴당 63달러로 주간 단위 1달러 했는데 환율은 죄송합니다. 즉 정정해서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슈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초반에 이제 파월 의장에 관련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다고 있다고 해서 증시 반등을 이끌어냈고 또 그 이후에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빅테크들의 안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가 제시되면서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소식과 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겹친 테슬라 주가가 한 주간에 무려 18% 이상 상승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수급적으로 좀 특이점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1,200억 순매도로 매도 강도가 이제 조 단위가 아니라 이제 1,000억대 초반으로 아주 대폭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20억 순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주간 단위 순매수로는 지금 6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를 코스닥에서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하나오션을 1,310억 매수했고요. 또 한국전력을 860억 순매수, HD 현대미포도 642억 순매수했는데 전반을 보시면 조선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SK텔레콤 보유 지분 매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2,660억 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거는 일회성 매수라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를 보시면 삼성전자 2,700억 순매도로 가장 많이 팔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드디어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1,180억, 삼성 바이오로직스 66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를 333억 순매수했고요. ABL 바이오 268억, 에코프로 PM 215억 순매수해서 순매수 1위, 2위, 3위 기록했고요. 반대로 리노공업이 156억, 올릭스 149억 순매도해서 순매도 상위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주는 원전이라든지 조선, 2차전지, 건설, 증권업이 좀 강세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굳이 약세 업종을 찾자면 운송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의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주요 일정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세워볼까요? 이번 주 시장은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3주 연속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제 노동절 휴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한 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벤트 상으로 보면 이제 31일 날 지금 30일 날 미국 ADP 취업자 변동과 PC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전월 대비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2일에는 미국 4월 고용보수 통해서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동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화이자, G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일라이 릴리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으로는 오늘 한화오션 그리고 내일은 에코프로 BM과 삼성전기, 수요일 삼성전자 확정 실적, LG화학, SK이노베이션 실적 발표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는지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양당 대선 후보 윤곽이 지금 잡히고 있는 만큼 내수 부양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유통업종도 좀 관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시장 반등 연장 가능성은 일단은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휴장도 있고 해서 일부 현금 비중은 좀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관심 업종은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미중 갈등 해소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한 반도체 업종 그리고 내수 업종과 제약 바이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이슈들로 조금 집중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반도체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금요일에도 4%대 급등세가 이어지긴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 시점일까요? 일단 중장기적인 건 몰라도 단기적으로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연장선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11%나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6.7%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복합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일단 먼저 국가별 상호 관세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관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 역시도 면제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지금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뭐 수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조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엔비디아도 AI로 인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강조했고 알파벳도 올해 캐펙스 투자 750억 달러 유지를 강조하면서 클라우드 공급은 수요 대비 여전히 빠듯한 상황으로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은 용량이 배치되며 AI 투자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HBM 관련 실적 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최근 4거래일 동안 무려 14.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약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는데 미국산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검토회의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HBM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나 엔비디아의 또 동방 적촉판을 공급해 1분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지주회사 두산이라든지 하이닉스의 TC본더를 새로 공급을 하는 그런 하나비전 등이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나라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로 인해서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되는 이후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턴어라운드 뭐 이런 여시로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이슈가 그 이후에는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에 가서는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소부장 종목도 상승률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예상
주당 순자산이 약 14만 원 수준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데 작년 한참 상승할 때는 PBR 1.5배에서 매수하고 PBR 2.0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PBR 1.5배가 지금 저항선을 자리고 있으므로 PBR 1.5배 수준에서 낮아질수록 매수, 그다음에 1.5배 수준에 근접하면 매도하는 트렌드 관점이 유효할 것인데 지금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모건 스탠리에서 빙산이 오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로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관세 영향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이건 상당히 무시 못하는 그런 악재다라는 것인데 이 리포트의 전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가 과연 이렇게 크게 나타날 것이고 또 이게 지속될 것이라는 거는 미국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협상용 카드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계속까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보고서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거린다면 단기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전 더 좋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또 특징적이 전체 업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관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선호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자체로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큰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큰 타격을 불러일으켰었던 모건 스탠리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다시 한번 언급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반도체 겨울이 올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 관세라는 키워드를 놓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만큼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SK 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PBR이 1.5배 미만까지 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잘 점검을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반등도 굉장히 반가웠지만 2차 전지 쪽의 반등 흐름도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가 금요일에 워낙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발 추가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의 반등에 성공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배터리 셀 제조업 세계사 평균으로는 2.2% 상승해서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 같지 않지만 에코프롬을 비롯해서 양극재, 소재 이쪽은 평균적으로 6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반등에 확실히 성공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원인은 직전 2주간 가장 약세였던 업종이었던 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경영 일선 복귀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이틀간 테슬라 주가가 10%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보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지난주 외국인이 주요 2차 전지 종목을 대량 순매수했다는 점입니다. 한 주간에 에코프로가 333억으로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고요. LG 에너솔루션을 221억 원, 에코프로 BM도 지금 215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3월 31일 그 공매도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공매도가 집중된 업종 중 하나가 2차 전지였다는 점에서 일부 종목에 대한 쇼커버링이 지난주에 확실히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향후 2차 전지가 반등할 때마다 반복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제 수급적으로 기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어떤 이제 바닥 시그널이 거의 확실히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바닥이 결국 추세적 상승으로 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실적이 확실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화된 실적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글로벌하게 전기차 판매도 꾸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편의성 증가, 어떤 가격이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판매 성장률이 급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2차 전지 내에서 추세적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 발견하기 어렵지만 추가적인 급락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술적 트레이딩 매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 관심 종목은 최근 수출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좀 더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기대되는 양극재 업체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재를 제공하는 대주전자 재료도 성장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일단 계속 지켜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함께 부각받고 있는 섹터 중에 원전 관련주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평가는 어떨지도 궁금한데 긍정적으로 계속 보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원전 관련주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안에서 사실 원전은 지금 현재 대형 원전 건설과 SMR로 지금 구분될 수 있는데 사실 대형 원전 잘하는 업체들이 SMR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큰 구분은 없지만 향후 AI 시대에 있어서 수주 건수로는 SMR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으로서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기 출력을 내는 소형 원재료인데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거의 다 조립을 만들어 난 상태에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원전 대비 일단 단순화, 일체화된 설계로 사고 가능성이 적어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대형 원전이 10년 이상 건설 기간을 요하지만 그 SMR 같은 경우는 3년 이하로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모듈 개수 조정을 통해서 출력 조절을 가능하며 도서 지역, 산간 지역에서 설치 가능해서 상당히 유연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직은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에너지국 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신규 발전 용량의 24%는 SMR이 담당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데요. 향후 2030년 전후로 상업 운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형 SMR이 한 2034년 정도쯤에 상업 운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건설, 두산 LBT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주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대건설은 미국 홀텍을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재료 부분에서 시공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산 LBT는 미국 뉴스케일과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 공급권을 지금 선점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관심 종목과 업종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또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점검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전체 시장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계속 추세 상승의 방어에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전환 상태는 하락 추세는 유지 중이지만 지금 5주 만에 처음으로 30주간 이동평균선으로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상승, 하락 신규로 된 거에 없었는데요.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코스피 업종은 섬유우럭, 그다음에 비금속 광물, 금융업이 있었습니다. 코스닥도 업종으로 이제 상승 전환 가능성 있는 업종이 제조, 종이, 목재였는데요. 기술적으로 접근해본 업종의 특징은 시장 반등과 연동해서 추세 상승을 유지하는 업종이 다수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52건에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신규로 추세 상승 전환이 확인된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초 눌림목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수 가능 종목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50의 안에서는 신규로 상승한 종목이 실리콘2, VT, HK 이노엔이 있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CJ ENM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신규 추세 하락한 종목은 포스코홀딩스가 있었고요. 향후 추세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KB금융, 신한지주, KTNG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신규로 추세 하락한 종목이 르노공업이 있었고 향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였습니다. 지난주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조선, 화장품, 은행주가 강세였고요.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측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종목에서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실까요? 네, KB금융 하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12월에 이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 이후에 최근 다시 반등 중으로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3월 이후 기관은 2,400억 순매수, 반면 외국인은 1,900 순매수해서 수급은 아직은 썩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1분기 지배순이익 1조 7천억 기록해서 컨센서스를 지금 10% 상회했는데
이자 하락 구간의 비이자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이익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3,600원 이상 배당 예상으로 현재 주가 기준 4%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올해 자사수 1조 2천억 매입 예상으로 안정적인 배당과 주주 환원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전력인데요. 기술적으로 3월 추세상 전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작년 3월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해서 현재 수급 상황이 좋은 탑3 종목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 하락과 유가 하락이 발전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된다. 관세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대 같은 변동성장에서 대안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수 페타시스인데요. 일단 눌림목 구간에 있는데 현재 뭐 수급은 아직 썩 좋지는 못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5월 2일 날 유상증자 신주가 상정되는데 물량 소화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를 좀 매수 타이밍을 잡고 관심 가지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